6월 백두산은 아직 눈 속에 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눈을 볼 수 있다니 역시 백두산은 백두산입니다. 머리는 흰 눈에 덮여 있어도 백두산의 심장부에는 이미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비밀스런 숲속. 깊고 깊은 원시림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봄의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봄맞이 채비로 분주한 백두산으로 찾아갑니다. 백두산의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기온에 20억 톤이나 되는 천지물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쩍쩍 갈라지고, 아름드리 나무들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청휘청했습니다. 8달 동안이나 계속되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잔설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성질 급한 봄꽃들이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앞다투어 피어납니다. 하지만 백두산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지하로 땅이 움푹 꺼져 있는 깊고 깊은 원시림. 백두산 생태보호구 내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하 삼림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분화구였는데 화산 활동으로 경사면의 지층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이런 특이한 지형이 생겨났다고 하죠. 평지보다 수백 미터 아래로 푹 꺼진 벼락 밑에 거대한 숲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폭포소리인지 우레소리인지,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지하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벌어진 바위 틈새로 보이는 아찔한 풍경이며 직각으로 내리꽂힌 낭떠러지가 보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절벽 아래 숲속은 또 다른 별천지입니다.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한 숲속엔 수백 년 된 고목이 빽빽하고 마치 융단처럼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백두산 토박이 약초꾼을 따라 미로 같은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골짜기와 허리까지 올라오는 수풀을 헤치고 나무 등걸마다 숨어있는 숲속의 보물들을 잘도 찾아냅니다. 이 시간 지나면 오래면 이거 없어져요. 요거는 오래 낀데 새끼죠.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지하 삼림 숲속은 버섯들의 천국입니다. 버섯의 씨앗인 포자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죠. 썩어가는 고목이나 오래된 나무 등걸은 버섯들에게 최적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버섯이
마치 치마를 펼치듯 나무 등거를 살포시 덮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초버섯. 초버섯? 예. 이것도 식용을 쓰는 건가요? 이게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돼지고기 넣고. 하지만 숲속엔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쉴 새 없이 달려드는 모기 떼입니다. 예, 이 산일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예. 예. 그리고 전에 가면은 맥이 없어가지고 행하죠.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해마다 달렸는데 가지고 많이 낫죠. 이 처음 이렇게 이틀만 다니면 이 장단지가 아파가지고 힘들지요. 산이란 게 역시 섣불리 덤빌 상대가 아닙니다. 콩마그 치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 밤에는 이런 나무를 생나무를 그래서는 불 넣고 그냥 산이 좀 짙고 목 있고 하니까 불을 많이 넣죠. 백두산 밑에 막 이런 벼락이 있잖아요. 돌벼락 그런 데 있어. 이래 홍진태람이 불로초람이 이렇게 나와요. 벼락이. 뭔가를 또 찾았나 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있어요. 여기. 땅을 파보니 약초 뿌리가 줄줄이 사탕처럼 넝쿨째 올라옵니다. 이 약재가 좋아요, 이거. 같은 약초라도 백두산에서 나는 약재들은 뿌리가 실하고 약성도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좋아요. 백두산의 극심한 기온 차이 때문이라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식물들이 땅의 좋은 기운과 양분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거죠. 이 마름 이 뿌리가 때려질게요. 이거. 오늘은 큰 거 못 했어요. 엄살을 부립니다마는 이만하면 꽤 수확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최일선 씨에겐 약초를 보관하는 비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천연 냉장고 김치골입니다. 이 버섯 선선하게 돋우는 보관하는 게인데, 그 요거는 삼캐면 여기다가 싸서 선선하게 여기다 보관하고 있죠. 여기는 요거 다 김치국, 김치랑 보관하는 열어야죠. 약초꾼은 이끼로 꽁꽁 싸매 놓은 귀한 약초도 구경시켜줍니다. 이건 지금 뭐죠? 이거 불로초. 불로초. 예. 불로초는 백사 밑에가 있어요. 이 근처에는 없어요. 불로초는 두메오리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더부사리를 말합니다. 불로초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대신 나무의 수액을 먹으며 오래오래 삽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는 것이죠. 지하 삼림엔 대자연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위 위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고 죽어 쓰러진 고목에도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납니다. 식물들은 때가 되면 스스로 고사하고 자기 몸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생명에게 자양분과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의 숲을 연상시키는 지하 삼림엔 요정처럼 앙증맞고 고운 꽃들이 올망졸망 피어 있습니다.
지하 삼림을 관통하는 물줄기는 이도백화 마을까지 흘러갑니다. 봄날 이도백화의 아낙네들은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물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호박나물이라는 것도 영 맛있답니다. 계곡을 따라 통통한 햇고비들이 마치 음표를 그린 것처럼 어여쁘게 돋아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데 맞는데. 막 이렇게 그런 양지 바른 곳에 자라나는 고사리와는 달리 고비는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고사리하고 고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온 몸이 보숭보숭한 솜털로 덮여 있으면 이것이 바로 고비입니다. 요 털이 딱 속업이 털처럼 생겨가지고 속업이라 해. 암수가 한 몸에 있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요거는 수컷. 아, 이게 그렇다고. 수컷이에요? 예, 그래서 요건 남겨놓고. 아, 예, 요거 이게- 아이 뜯습니다. 이게 수컷이에요? 예, 요건 수컷이고. 요 밑에 나오는 게 요거 떨어 우리 먹는 게고. 아, 이게 수컷이고 밑에 게 예. 암컷이고. 예, 예. 저거비하고 기름고비하고 요건 보슬나물 보일까 그죠? 내 옛날에 이렇게 뜯었다. 집에 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지네기 차서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뜯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다 돼지야 돼지. 나물이 쇠기 전에 1년 먹을 거리를 마련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거나 나물 뜯는 재미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숲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죠. 언니 빨리 와요. 나물꾼들은 계속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여기로. 한 30명 싣고서 이렇게 하다가 산에 갖다 늘어놨단 말입니다. 그래 나무는 다 모두 뚜구소리 달아놨는데 나는 이 앞치매라 뚜구소리 이거라 요 차고소리 큰 조만제라 요 차고 보니까 그것이 큰 조만제 동미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불러도 동미들 없이가 산은 넘어가고 진해 해놔서 마지막에 앞치마에 그게가 다 갈기 나가지고 다 어디 달아놨는지 없고 예. 이 다오가 그것도 이것도 곰해대라고 이거 시쳐서 밥을 싸 먹어요 정심이. 곰해. 참 별별 나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삼 이게 다 만삼입니다. 예? 이게 다 만삼이에요. 산삼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게. 사람 손 따라 한풀어 하면 만거나 과원에 나물에다 약초까지 오더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사과배가 주렁집니다. 이런 게 바로 백두산에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피는 동산에서 맞던 사과배처럼 시원한 전기도 거의 키우면 자랍니다. 한나절 산을 헤맸더니 허기가 집니다. 이제 헛헛해진 속을 좀 채워야겠습니다. 별다른 찬거리가 필요 없지만 나물 뜯는 아낙들이 빼놓지 않는 반찬이 바로 고추장과 파입니다. 다들 파를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할머니라 해라. 파에를. 파를 먹으면 진드기가 붙지 않는다. 찐득이가 무서워요? 진드기 무섭지 그거 뭐. 사람이 제때 파내지 않게 되면 거래 들어가기다 뭐. 찐득이 물리면 죽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 여기. 그게 진드기가 몇만 마리 그 하나씩 그런 진드기가 있다는 게. 거래에 들어가기다 뭐 병 걸리기다 뭐 걸어가서 와봐 이거 갔어. 이런 병도 하지. 아, 내가 또 있었어.
숲속 농막에 들려 오늘 뜯은 나물들을 바로 갈무리합니다. 모든 풀들이 독성이 있지만은 특히 고비는 독성이 강해 생나물로는 먹지 못합니다. 솜털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서 푹 삶아 독한 성분을 우려내야 합니다. 독초였던 나물들이 아낙네들의 손을 거치면서 입맛을 돋우는 맛난 나물로 변신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오랜 경험의 매뉴얼이죠. 고비는 꾸덕하게 말랐을 때 자꾸 비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털들도 떨어지고 부드럽게 마른답니다. 이걸 배날치 버무려 놔야 저글저글저글한 게 어떤 게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다 비비면. 이걸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것도 그저 퍼주했다 가서 다시 동사매에 명일도 좋고 뭐 자기 먹기 싶으면 자식들과 같이 있을 때 뭐도 이래 고 했다 가서 그러니까 버무려 먹어도 좋고. 통통한 자태가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고 풍부한 물을 품고 있는 지하 삼림은 건조한 화산재로 이루어진 백두산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숲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습지들은 온갖 수생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체 모를 작은 생명체들이 꼼지락대고 있습니다. 수초더미를 건져보니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가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반 시간 후에래 도착했던 것들이 다 오지. 윤영화 씨는 1년의 반은 습지의 움막에서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정이 여기 많은 게 이래 주게 되면 오차들 못 알아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2번 올챙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라는데요. 습지에 사는 생물 중에 백두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바로 이 녀석들이랍니다. 이 올챙이들이 자라 기름 개구리가 된답니다. 이 키워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6월 한 20일 되면 다 산에 나가지 이게. 산에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명년에 어느 때 어디로 나가면 어디로 들어와요 이게 길이 딱 있다. 이곳 사람들이 하마라고 부르는 이 기름 개구리의 정식 명칭은 북방 산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북쪽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만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백두산 사람들은 이 기름 개구리를 반찬으로 즐겨 먹고 말려서 기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기나 여기서 말하는 한국말은 리와라는 게 무슨인가 하면 기름 개구리, 이 산림지대 개구리인데 이게 지금 말린 거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잡은 게인데 이제 이 개구리를 요 볼록볼록한 게 이게 다 요김에 여기 다 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요 한판에 여기 그 알이 개구리 알이 들어있지. 요 기름을 빼가지고 그다음에 이래 우리 먹는 거는 이래 따가운 물에다 퍼줘가지고 그다음에는 몇 개 한 100개씩 이래 그 기름을 뽑아서 아침에 식전에 따가운 물에다 퍼줘서 이래 마시지. 그러게 되면 이게 하나는 보약이 되고 하나는 보통 이런 유행 감기라면 걸리지. 기름을
빼내자면 이거 먼저 떼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떼지 뿌려야지. 이래야 빠르지. 이래고서는 기름 빼내지. 기름. 추운 곳에서 자라다 보니 보통 개구리보다 몸에 더 많은 기름을 비축하는데 이 개구리 기름이 사람에게 이로운 보약이 된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다 따가운 물 부숴가지고 퍼주어서 따가운 거, 끓인 물. 지하 삼림 외에도 백두산엔 화산 활동의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잔설이 남아있는 장백폭포 주변에는 80도가 넘는 온천수가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솟아납니다. 산 허리를 뚝 잘라놓은 듯한 금강대협곡 역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계곡이죠. 화산 폭발 당시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금강대협곡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98년 산불감시원이 처음 이곳을 발견하면서부터랍니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 상태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운 좋게도 계곡가에서 희귀조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원앙무리가 한가롭게 깃털을 다듬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는 이 녀석은 전 세계에 3,000마리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종 호사비올입니다. 이 새들은 주로 계곡과 오래된 나무 구멍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나무 숲에서 주로 서식하는 후투티며 물총새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서식 환경이죠. 녀석들은 나무가지에 망대를 마련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합니다. 숲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났습니다. 어린 은여우 한 마리.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사람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고 빵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화산 안반을 타고 흘러내린 백두산 물줄기는 수백 갈래로 갈라져 산 전체를 골고루 적십니다. 차고 맑은 계곡물은 냉수성 어류의 서식지이자 산란장이기도 하죠.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예요? 이름이? 돌덩개하고 보들개. 그저 물 흐르는 방향으로 그물을 쳐놓았을 뿐인데 양동이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계곡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백두산 천지물이 내려와 약수로 솟아난다는 약수촌입니다. 주변의 돌들이 붉게 변하는 걸로 보아서 유황 성분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워낙 험한 산속이다 보니 산짐승들이 시시때때로 드나듭니다.
제법 사납게 덤벼드는 것이 아마도 숲속에 풀어놓은 토종닭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이 마을엔 단 한 가구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장작을 떼야 합니다. 처음에 그 캐다고. 할머니 말 잘 안 듣죠, 할아버지? 나도 말을 잘 들으면 안 돼. 왜요? 네? 왜요? 시키는 일이 지나 많아서요. 아, 시키는 일 많아서? 네. 티격태격하는 봄이 왠지 정겹게 느껴집니다. 사람 구경하기 힘든 산속에서 이런 신랑이라도 없으면 그야말로 적막강산이겠죠. 그럼 여기 사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41년 차. 41년 차요? 네.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게 됐어요? 우리는 포설로 들어왔거든요. 포수요? 네. 포수는 사냥하는 거야? 네, 사냥하는. 뭐 하는 데 있어요? 여기? 그냥 여기 우리 연변 조선족들이 그 취향솔로 꾸리는 것이. 백두산에서 가장 험하고 외진 곳이지만 산천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약수물 밥이에요. 이거는 약수물로 밥하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산이 내주는 대로 거두고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찬도 죄다 백두산에서 나오는 나물들입니다. 기름 넣고 어쩌나 담아내기 살짝 익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이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안 타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나물을 기름에 볶아 먹지만 할머니는 우리식으로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맛나게 나물을 무쳐냅니다. 중국 땅에서 나고 평생을 살았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색깔이 노래요? 약수로 해놔. 아, 약수로 해놔서 밥이 노래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일 다 하시려고. 누룽지도 살뜰히 긁어 밥상에 올립니다. 우리는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크게 고기. 그런데 부부의 밥상에 끼어드는 또 다른 식구가 있습니다. 오면 애 제비가 좀 늦게 오면 기다리게 돼요. 때마다 오는 게 있잖아요. 성가셔서 쫓아낼 법도 한데 부부는 제비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둡니다. 아예 집안의 둥지를 틀고 알까지 낳습니다. 제비하고 이렇게 함께 사니까 어때요? 원시 사야지. 원시사야? 네. 어떠더라고요? 이 제비가 지금 생긴 지 20년 넘는데 원제비야 죽었겠지요. 그 부자들이 그냥 입고 하겠지요. 자자손손 찾아오는 거죠? 그냥 무서워 안 해요. 백두산에서 짐승들을 잡던 포수는 이제 나물과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갑니다. 집만 떠나면 다 나물이거든요. 산에서 돋아나는 나물은 양식이 되었고 약초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상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패모가 다 큰 건가요, 지금? 네, 이제는 쌀아지잖아요.
그래서 소만을 끼고서 이렇게 한 열을 캐는 거 없다. 드문드문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몰려 있는 데도 있고. 폐모는 기침에, 쥐방울 덩굴은 지혈제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코피 많이 흘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뿌리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가루내서 불어요. 뭐 코피 내서요. 가지수 못 채울까봐 있잖아요. 예? 산속이라 농사지을 땅도 넉넉지 않았던 부부에게 백두산은 늘 풍성한 선물을 내주었습니다. 100가지 꽃 할 거. 여기는 무조건 100가지인가 봐요. 예, 무조건 100가지. 뜯어요, 우리는. 이렇게 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뜯으러 오세요? 보통 많이 같이 다녀요. 시간 있으면은. 어디다 뜯다. 꽃이 되게 요거는 요것도 약꽃이니 무슨 약이라 하던데요. 할아버지 무슨 꽃이에요? 몰라, 이름은 몰라. 만약에 독초 오면 어떻게 해요? 독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먹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요. 다른 게 다 들어가서 합해지니까. 또 독은 독으로 치잖아. 이 독이 많은 게 더 좋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부부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놓치지 않고 살뜰히 따모읍니다. 백두산에서 좋은 것들은 모두 모아 발효를 시킬 겁니다. 지금 기본상에서 한 90까지는 들어갔어요. 90가지 풀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가을에 얼 때까지. 이거 뭐예요, 하얀 거? 이게 얼음 사탕이라는 겁니다. 얼음, 예. 얼음 사탕이요? 예. 얼음 사탕이 뭔가요? 이 얼음처럼 생겼다 해서 그 얼음 사탕이라 하죠, 중국에서. 꽃은 잘 말린 뒤 술을 담급니다. 이 항아리들이 바로 백두산의 보물 단지입니다. 백두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안 골잖아요. 산에 맨 먹을 거잖아요. 가슬에는 열매고 무슨 게고 많잖아요. 그 보면 또 풀만 캐 먹어도 무슨. 한 달밖에 안 되는 백두산의 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얼굴을 바꾼다는 천지는 봄이면 더욱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지가에는 120여 종이 넘는 야생화들이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꽃들은 스스로 키를 낮추고 몸을 눕히며 칼날 같은 봄바람을 견뎌냅니다. 어떤 꽃들은 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종족을 지켜나갑니다. 백두산에는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야생화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1년에 단 석 달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야생화들을 따라다니는 벌들도 바빠지고 덩달아 사람도 바빠집니다. 숲에선 꿀벌과 사람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됩니다. 배 실컷 부르긴 하거든요. 일단
꿀이 든 벌집을 놓아 벌을 유인해냅니다. 꿀 냄새를 맡고 벌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날아가는 방향 보고 앞에가 또 먹이지요. 또 앞에가 또 먹이고. 예. 거리 먼 데는 한 시간 간단 말입니다. 한 300m, 400m 이렇게 되기 앞에 가서 또 먹이지요. 이 벌이 하나 왔습니다. 지금. 벌이 하나 왔어요? 왔습니다. 왔구나. 왔어요. 완전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벌이 왔지요. 네. 그래 놔두면 벌이가 왔지요. 왔어요. 아껴 먹고 간 벌이가 왔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진해놔서 벌이가 먹고 가면 날아갔다 오는 시간 보면 그 다음에 대강 어느 목했다는 걸 우리 압니다. 벌이 날아가는 방향을 추적해서 벌집을 찾아낸다는 얘기인데 이 넓디 넓은 백두산 숲속에서 벌집을 찾는다는 건 그야말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올해 아예 왔다 갔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는 왔습니다. 지금 뭐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연바 있어요. 뭐가요? 역시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환기. 아이 난기 한 대짜리 아있구만. 한참을 더 헤맨 끝에 드디어 벌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구멍에 벌집이 있답니다. 지금 진짜 가차비 가지 마셔요. 쏴요. 벌이 쏩니다. 가차비 가면 쏴요. 위험을 감지했는지 벌들이 방어 태세를 구축합니다. 사람도 완전 무장을 하고 본격적인 꿀따기에 나섭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겉에서 보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생각보다 벌집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나무 깊숙한 곳까지 벌집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안에 있구나. 우리 잘 된 것 같구나. 얼마나 큰 거예요?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토종벌은 양봉벌보다 크기도 작고 순해서 일이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 벌이 영 찾았는데 영 순합니다. 사람 안 쏩니다. 이보시오. 사람 앞에 있는 것도. 다른 벌들은? 다른 벌은 사나운 벌은 완 기차기 쏩니다. 다시 보시오. 네, 여기 오세요. 백두산 원시림에서 만들어진 자연산 목청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순간 현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참 부럽네요. 직접 맛을 본 제작진에 의하면 그야말로 진짜 꿀맛을 보았답니다. 집을 어찌나 탄탄하게 지었는지 기계로 찍어내도 이렇게 정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벌집을 만든 벌들도 그 집을 찾아낸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화수분처럼 퍼내도 꿀이 끝없이 나옵니다. 이만큼의 꿀을 모으려면 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좀 미안한 생각도 드네요. 때문에 벌들의 식량으로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는 게 산사람들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5층 같으란데요. 안이 공개 크죠. 목청은 백두산의 사계절을 농축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을 따라다니며 볼을 치면 한 가지 꽃의 꿀만 얻게 되지만 목청에는 계절별로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의 꿀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맛과 풍미도 남다르고 천연의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 꿀 먹으면 뭐가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저 사람 어지간한 조금만 산삼이 있어 단단 못합니다. 저기 어디에 효능이 있어요? 남자들 맥 쓰는데 좋아요. 맥 쓰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미용도 돼요. 미용도 되고. 미용이 어떻게 미용이 돼요? 이 나치와 이 사리가 반지지하게 이렇게 미용되고 그리고 많이 드시면 감기도 안 해요. 선생님도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먹지요. 피부 미용 좋으세요? 지서 산에 다니니까 산이 햇빛을 보니까 사리가 타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부뚜막에 미지근한 열로 밀랍을 녹여냅니다. 황금빛이 나는 것도 있고 약간 검은색을 띠는 것도 있는데 오래된 꿀일수록 검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꿀이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천마도 나옵니다. 천마가 나오고 산삼도 많이 나오고 집꿀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이 산꿀은 당뇨병 있는 사람들 먹으면 영 좋습니다. 일 없습니다. 막 잡숴도. 자연산 꿀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에 여러 번 걸러야 합니다. 안에 새으면 다 떨어지. 다 녹은 밀랍은 망에 넣고 달아매서 말끔하게 꿀을 내립니다. 송강마을 현남철씨 모자가 새벽부터 산에 오릅니다. 여기 앉아 있던지. 여기 나지.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다리가 아파 밤마다 앓으시면서도 노모는 굳이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봄철 나물 캐기는 놓칠 수 없는 부업거리입니다. 어머니는 봄마다 이 숲에서 나무를 캐며 70평생을 살아오셨죠. 야생 두릅이 나무마다 왕관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따야 합니다. 하지만 남철 씨의 발걸음이 급해지는 건 노심초사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이가 한국 전라북도 금산군 내물보이란 말이야. 40 넘은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하는 건 4년 전 받았던 충격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는 나가서 죽었어. 뭘 아침 먹고 나갔는데 아이들 와서 죽었지. 난 그 생각하면 계속 속이 더 좋지 뭐. 그래도 내가 일밖에 모르지. 누구한테? 속이 타는 게 내가 일하면서 속이 이렇단 말이야. 나물이 돋아나면 아들이 생각나고 아들 생각나면 나물을 뜯으며 가슴속 응어리를 달랬습니다. 더구나 막내 아들이 곁에서 이렇게 살뜰히 챙기니 어머니도 다시 힘을 냅니다. 여기요. 나무 좋지 뭐. 맛이 좋아요. 공기 좋지 산에. 그래서 그만. 사람기 좋은데 먹으면 그래요. 집 가까이 있는 있기만 하지. 송강마을엔
5일마다 장마당이 열립니다.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에 나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아들을 보디가드처럼 앉혔습니다. 이게 뿔개비. 뿔개비? 네, 뿔개비 이게 참나물이에요.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흥정도 신이 납니다. 어머니는 나물 포장해, 아들은 저울질, 모자가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오늘따라 날개도 친 듯 나물이 팔려나가니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해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나물처럼 언젠가 어머니 마음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아나겠죠. 나란히 웃는 모자의 모습이 이 봄날처럼 따사롭습니다.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어디 아픔 이야기랑 싸워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시련 없이 상처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낸 꽃들이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머나먼 길을 날아온 새들이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백두산 숲의 풍요는 끊임없이 시련을 이겨내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온 치열한 삶에 대한 자연의 선물일 것입니다.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누리고 산이 내주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백두산에서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 봄, 백두산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깊은 골짜기에 새겨 넣습니다.